안녕하세요, 소리쌤입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네요. 다들 아이들과 많이 친해지셨나요? 너무 친해지셔서 친구 같은 교사를 뛰어넘어 친구가 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제 질문에 흠칫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권위 있는 교사 되기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일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들었던 고민들 중 하나가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였어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예시로는 정리하세요 라는 교사의 말에 계속 놀이하기, 햇살반 모이자 라는 이야기에 중구난방으로 계속 돌아다니기, 위험하니까 그만하자 라는 말에도 계속 장난하기, 심지어 교사의 이런 말들을 따라하며 놀리는 듯이 약올리기 등이 있죠. 그럼 이러한 상황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교사의 권위 하락입니다. 여기서 잠깐 권위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표 한 개를 보도록 할게요. 바로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 유형입니다. 표를 보시면 오른편에 권위 있는 부모와 권위적인 부모로 나뉘어 있죠. 같은 말 같지만 두 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바로 애정입니다. 바움린드의 말에 따르면 애정을 가지고 통제하는 권위 있는 부모는 통제를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지지하며 말을 경청한다고 해요. 이런 부모의 태도를 교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권위 있는 교사란 유아를 통제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지지하며 경청하는 민주적인 교사라는 말이에요. 이런 애정어린 교사의 통제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바로 교사의 권위가 하락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교사의 권위는 왜 하락할까요? 크게 말투와 목소리, 교사의 산만함, 일관성 부족, 무관심, 4가지로 나누어서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교사의 말투와 목소리. 교사의 외형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투와 목소리는 정말 중요하답니다. 친구 같은 말투로 너 손 씻었어? 라고 묻거나 빨리 밥 먹어 라고 한다면 유아들이 과연 교사를 어른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톤이 너무 높으면 가벼운 느낌이 들고 너무 무거우면 침울한 느낌이 들어서 유아가 교사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게 되겠죠. 해결책을 알아볼게요. 우선 너라는 단어 대신 유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 존댓말을 사용해요. 이후에 권위가 회복된다면 너라는 단어를 쓰고 반말로 대화를 하더라도 유아들은 교사를 교사로서 인정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교사의 산만함. 교사가 산만하게 하루 일과를 보낼 경우 유아들 또한 산만해질 수 있어요. 교사가 어떤 사전 안내도 없이 정신없게 A 활동을 했다가 B 활동을 하고 또 밥을 먹으러 가고 C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D 활동을 하러 간다며 정리하라고 하는 등 산만하게 하루를 보내면 유아들은 당연히 동요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결책으로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간표를 정해 하루를 보내도록 하는 게 좋아요. 시간에 따른 융통성은 유아들이 안정된 후엔 해도 늦지 않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과를 분 단위로 정리해서 칠판에 적어두어요.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교사는 차분한 하루 일과 운영이 가능하고 유아는 다음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답니다. 다음 세 번째, 일관성 부족.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날은 혼나고 어떤 날은 선생님이 아무 말도 없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상황에서 유아가 과연 교사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는 우선 교육관을 정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허용해 주되 안전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절대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사가 확고한 선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유아들도 이해하고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답니다.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
갈등 상황이나 기본 생활 습관 지도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무관심.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유아들을 지도하거나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교사가 유아들이 교실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관심을 갖지 않고 업무를 본다거나 개인 일을 한다면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걸 느낀 유아들은 당연히 교사를 무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 힘들고 벅차더라도 적어도 유아들에게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어떻게 놀이하는지, 어떤 친구들끼리 어울리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유아들이 교사의 관심을 느끼고 교사를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관찰 일지를 작성해서 유아 개인별로 특징이나 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별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유아가 교사를 신뢰하게 되고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 외에도 교사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 꼭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권위 있는 교사 대기편도 마무리되었어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